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진화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진화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23강에서 소진화와 관련해서 하나의 개체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 25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했었던 대진화 얘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은 그 중간 단계 개념으로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이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앞부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공통조상이 있어. 근데 공통조상이 환경 공통조상으로부터 여러 개체가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개체들이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환경들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원래는 공통조상이었지만 너무 다른 어떤 발달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얘네를 이제 같은 종으로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얘랑 다른 종으로 보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종이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던 종이 다른 종으로 나누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 종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좀 사진에 나와 있는 장면은 우리 그 진화 얘기하면 언제나 그 시작은 다윈이니까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로부터 이제 진화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소달을 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종의 생물종, 그러니까 원래 다윈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너무 많은 생물종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종에 대한 연구를 진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분화 얘기 시작하는 사진으로 이 사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핀치새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 앞에부터 얘기했었던 공통조상으로부터 원래는 같은 계열에 속했던 개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아마 이 내용이 우리 다음 단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대진화를 공부하는 기반이 될 거고요. 우리 지난 강에 공부했던 소진화와 대진화를 연결해주는 약간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다윈이 진화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 그 책에 사용했던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맨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와, 진짜 많은 종의 생물종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들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진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종분화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조상이 있었고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던 자손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얘랑 얘는 다른 종이야 라고 보게 되는 종이 달라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과정을 종분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학을 공부하고 진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믿는 중이고 진화론에 대한 근거로 우리 앞강들에서 공부했었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물종들인데 유사한 형태의 유전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는 분명히 다른 종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되게 비슷해 보이고 이제 이런 공통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생물들이 어떻게 다른 종이지만 같은 형질이나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종이었던 건데 나누어졌으니까 같은 형질을 갖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 강에 공부했었던 소진화하고 다음 강에 공부할 대진화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개념으로 우리 종분화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 대진화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강에서 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종과 관련된 얘기인 거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선생님이 분류한다라고 할 때 종속 과목 학문계 and 도메인 영역 순으로 전체적인 그 분류 단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도대체 그럼 종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이거 제가 분류 단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종에 대해서 다룬 단원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제가 그 분류 단계 얘기할 때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교배가 돼서 그들 사이에서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 자,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은 별로 신기할 게 아닌데 문제는 그 아기들끼리 교배가 됐을 때 또 다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야. 베이비 다시. 아기를 또 낳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자, 이 베이비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우리 이런 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얘기할 때 생식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식 능력을 가지는 베이비를 엄마 아빠가 낳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너희 둘은 같은 종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종의 개념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종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뒤쪽에 가시면 이렇게 종 개념을 설치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는 종개념을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뒤쪽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개념은 요 개념입니다.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암컷, 수컷들이 이루는 그 집단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위에 있는 자료는 되게 비슷해 보이시죠? 근데 얘들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인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얘네 둘이 교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둘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요. 또 행동 양상이 달라서 우리 이제 앞강에서 얘기할 때 이성 간의 선택을 할 때 이제 수컷이 암컷에게 어필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요 새들 같은 경우에 수컷이 암컷에게 어필하는 방법이 이 소리 내는 거, 지저귀는 거, 새가 지저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참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여러분들 그들이 생식을 위해서 수컷이 암컷에게 어필하는 거 듣고 기분 좋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네 둘 같은 경우에 종이 다르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한 종에서 수컷이 나 멋있지? 나 이렇게 목소리 나와 라고 지저귀는 걸 다른 종에서는 뭐 하는 거지? 왜 저래? 약간 이런 반응. 그게 이 다른 종한테는 별로 멋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성 간에 어필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행동하는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얘네 둘이 만날 일이 일단 없고요. 자, 그리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아기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굉장히 형태적으로 비슷해 보이시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같은 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와 여기 되게 많은 사람들 있다.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동양권, 아시아, 뭐 서양권, 뭐 백인들도 사실 왜 노르만 계열, 게르만 계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백인과 흑인들 또는 이제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다른 대륙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게 좀 강하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게 강한데 사실은 다른 나라 가시게 되면 여러 인원들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약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제가 다른 나라에 굳이 가서 심지어 거기 있는 백인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긴 하겠지만 가능은 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큰맘 먹고 나가서 나 서양인 남편을 만들겠어 라고 한다면 가능은 한 얘기.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긴 애가 전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교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태어나는 아기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종으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시와 아래에 있는 예시가 정반대 개념.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 아닌 거, 완전 달라 보이는데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인 것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자, 생물학적 종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교배를 하고 생식을 하고 그들 자손이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종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종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생식적 격리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종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종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종이 교배가 돼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는다라고 하면 이제 같은 종이 될 텐데 그 작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생식격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뭐 백인 남성 만나가지고 뭐 생식하고 아기 낳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절대로 난 한국을 나가지 않겠다. 저는 사실 여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서워요, 나가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자발적으로 생식적인 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요인이 됐건 생물학적인 요인이 됐건 내가 어떤 다른 종하고 만나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생식적 격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물학적 종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요 현상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종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생식적으로 격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두 종이 만나서 잡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시킨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제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접합되기 전에 그러니까 암컷하고 수컷이 만나기 전에 얘네들 못 만나게 하는 장벽 생기는 거. 제가 좀 말한 것처럼 난 나가지 않겠다. 이게 대표적인 장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생태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접합적 장벽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이게 뭐 1단계에서 못 막으면 2단계에서 막겠어. 2단계는 뭐 3단계에서 막겠어. 사실은 이 종분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치밀한 조직에 의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접합 전에 이루어지는 장벽이라고 하는 걸 크게 3단계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 새들처럼 종이 달라라고 하면
생활하는 시간대가 달라. 뭐 나는 낮에 생활하는 생물종인데 쟤는 밤에 생활해.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르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잡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다른 종들이 짝짓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장벽, 이런 장벽이 존재를 해서 종분화를 막는다든지, 또는 어떻게 아주 그렇게 장벽을 세웠지만 아주 운나쁘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하나는 낮에 생활하고 하나는 밤에 생활하는 종인데, 이 낮에 생활하는 종 중에 언제나 특이한 애들 한 번씩 있는 거니까, 사람은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잠을 자는 게 정상이지만 저처럼 막 밤 새벽 2시까지 막 활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집단에도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이한 아이가, 얘는 원래 주행성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밤이 좋아 라고 해가지고 밤에 생활하다가 이 야행성 종에 있는 개체하고 만났어요. 자, 그래서 만나서 짝짓기를 시도를 했어. 자, 그 짝짓기를 시도를 했는데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는 인정. 자, 그런데 네가 시작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짝짓기는 끝낼 순 없어 라고 해서 짝짓기의 종류를 방해한다거나, 그게 안 됐다. 짝짓기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해서 심지어 짝짓기가 끝났어. 그래서 애기가 나왔어. 망한 건가? 자, 그런데 문제는 애기 나왔다. 그래, 나왔다고 치자. 자, 근데 너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 자, 정말 무섭죠, 그렇죠? 자, 아예 짝짓기를 방해하든지, 짝짓기를 시작했으면 너는 끝내지는 못해. 만약에 끝냈으면 네가 진행했던 그 자손이 태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요 세 가지의 장벽이 다른 종이 만나려고 했을 때 장벽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못 막았다. 접합전 장벽을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어 라고 한다면 마지막 장벽, 얘가 제일 무서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애기가 만들어는 졌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수정 후 방해 작업에 의해서 수정된 애기가 기형이 돼버린다거나 아예 태어나질 못해야 되는데 태어나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 이후가 접합 후 장벽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케이, 네가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넌 절대로 생존에 성공할 수 없어. 생존 성공 못하니까 넌 자식 못 만들어. 실질적으로 이 아기는 생식의 능력이 있지만 생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기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자손을 못 만들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라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식적인 격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 드시죠, 그렇죠? 상당히 다양한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